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를 기자 지은은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쥐어짜듯 아프게 만들었다. 김태호 의원의 사냥개들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미끄러지며 어둠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지은의 눈꺼풀이 무겁게 들썩였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쑤시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부드러운 시트가 그녀를 감싸 안듯 포근했다. 여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진 채 흘러나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잔잔한 물결과 고급스러운 저택의 실루엣이 낯설었다. 그리고 침대 곁에 앉아있는 그 여자. 세련된 실크 가운을 걸친 긴 검은 머리의 여인.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만 깊은 곳에 숨겨진 따스함이 스며들었다. 움직이지 마. 아직 위험해. 그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한강 바람처럼. 지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얼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고독이 지은의 가슴을 울렸다. 당신은 누구죠? 지은이 물었다. 여자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 그리고 당신은 그 기사, 지은 씨 맞죠? 김태호의 비리를 파헤치던 그 용감한 기자. 서연의 저택은 서울 강남의 한적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하지만 내부는 따뜻한 한지 조명과 전통차 도구로 장식되어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지은은 서연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어떻게? 내가 여기.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조용히 차를 따랐다. 향기로운 녹차가 공기를 채웠다. 어젯밤 당신이 강변에서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추격자들이 가까이 있었고 내가 데려왔죠. 당신의 지갑에 신분증이 있어서 알았어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서연은 재벌가의 상속녀였다. 언론에서 가끔 보았던 그 이름, 서연그룹의 후계자. 하지만 왜 이런 위험한 일에 그녀가? 왜 날 구한 거예요? 당신처럼.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은이 물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김태호. 그 남자 때문에 내 가족도 고통받았어요. 당신의 기사가 그걸 폭로할 수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스며든 분노가 지은을 놀라게 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서연그룹의 창업주였지만 김태호의 정치적 압력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서연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료받았다. 저택의 의사는 비밀 유지 계약을 맺고 조용히 떠났다. 지은은 서연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책장에는 한국 고전과 국제 정치 서적이 빼곡했다. 여기서 지내세요? 추격자들이 당신을 찾을 때까지. 서연이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도 위험해질 텐데. 서연의 손이 지은의 어깨에 스쳤다. 그 순간 지은의 몸이 떨렸다. 따뜻한, 그러나 단단한 그 손길. 위험은 이미 시작됐어요.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깊어졌다. 지은은 그 시선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공포가 아닌 끌림. 25살의 지은은 늘 혼자였다. 기자 생활의 고독 속에서 사랑은 사치였다. 하지만 서연, 32살의 그녀는 이미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다. 밤이 깊어지자 저택은 고요해졌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 김태호의 얼굴이 스쳤다. 그 정치인은 부패의 화신이었다. 뇌물, 성추행,
심지어 살인 의혹까지. 지은의 특종 기사는 그 모든 걸 폭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료를 빼앗기고 쫓기는 신세가 됐다. 내가 왜 여기서 쉬고 있는 거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서연이었다. 그녀는 가운 차림으로 들어와 지은 곁에 앉았다. 잠이 안 오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부드러웠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꿈이 무서워요. 서연은 조용히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요? 매일 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요. 서연아, 강해져라라고.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은은 그 손을 마주 쥐었다. 그 순간 공기가 변했다.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다. 서연의 입술이 지은의 이마에 스쳤다. 가벼운 키스, 위로의. 하지만 지은의 가슴이 요동쳤다.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괜찮아요. 그냥 안아줄게요. 그녀의 팔이 지은을 감쌌다.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었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이 느낌, 낯설지만 그리운. 한국 사회에서 여성 간의 이런 감정은 금기였다. 하지만 이 순간 그 금기는 먼 추상으로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서연의 요리 솜씨에 놀랐다. 간단한 비빔밥과 김치찌개, 하지만 그 맛은 집 같은 안정감을 주었다. 어머니께 배웠어요. 재벌가라도 한국 여자는 요리를 알아야 한다고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그 미소를 보며 웃었다. 당신은 완벽해 보이네요. 서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아니에요. 그냥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들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시골에서 올라온 25살, 아버지의 죽음 후 기자 꿈을 키웠다. 김태호의 부패가 내 아버지의 회사까지 망쳤어요. 그래서 복수처럼 느껴졌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해요. 아버지는 김태호의 압력으로 자살하셨어요. 그 고백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공통의 상처, 공통의 분노.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후, 서연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회장님, 김태호 의원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지은 기자에 대한 납치 혐의로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알려졌나? 서연은 단호했다. 아니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내 네트워크를 동원할게요. 그날 저녁, 그들은 한강 산책로를 걸었다. 서연의 경호원들이 멀찍이 따라왔다. 강바람이 불어오자 지은은 추위를 느꼈다. 서연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덮어주었다. 추워. 그 손길이 다시 스쳤다. 지은은 서연의 눈을 보았다. 서연 씨,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한 거예요? 서연은 멈춰서서 대답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당신이 특별했어요. 그 용기, 그 눈빛. 나처럼 외로운 영혼. 그들의 손이 맞닿았다. 강가의 불빛 아래 서연이 지은을 끌어당겼다. 입술이 포개졌다. 부드럽고 뜨거운 키스. 지은의 세상이 흔들렸다. 이 감정, 사랑인가? 한국의 보수적인 시선 속에서 이건 위험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자유로웠다. 그러나 키스가 끝나자마자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김태호 측에서 당신의 저택을 수색하려 해요. 증거가 없지만 압력이 세요.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내 탓이야. 내가 떠날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함께 싸워요. 내 변호사들이 막아줄 거예요.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서연의 팀은 김태호의 약점을 파악 중이었다.
의원이 재벌 로비에 연루됐어요. 당신의 자료와 합치면 변호사가 말했다. 지은은 노트북을 열었다. 숨겨둔 USB에 남은 증거 파일이 있었다. 이걸 공개하면. 하지만 내 이름이 드러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내 이름으로 할게요. 서연그룹의 힘을 빌려 그 결의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정말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키스가 더 깊어졌다. 서연의 손이 지은의 등을 쓸어내렸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지은은 서연의 가슴에 기대었다. 나도. 당신을 지키고 싶어. 다음 날 언론이 소란스러워졌다. 김태호 의원이 기자 납치 의혹을 제기한 기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서연의 대응이 빨랐다. 그녀의 공식 성명, 김태호 의원의 정치적 탄압에 맞서 서연그룹은 진실을 밝히겠다. 지은은 TV를 보며 떨었다. 이제 전쟁이야. 김태호의 추격은 더 치밀해졌다. 저택 주변에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다. 서연의 경호원이 총격을 피하며 대응했다. 지은은 창가에서 그 광경을 보며 공포에 질렸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서연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당신은 영웅이야. 이 사회를 바꾸는 사람이.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험했다. 서연의 입술이 지은의 목덜미를 스쳤다. 지은의 손이 서연의 허리를 감쌌다. 사랑해, 지은이 속삭였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껴 한국의 밤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렸다. 침입자였다. 김태호의 사설 경호원들. 총성이 울렸다. 서연은 지은을 끌어안고 비밀 통로로 도망쳤다. 이쪽으로. 지하 벙커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손을 놓지 않았다. 벙커에 도착하자 서연이 문을 잠갔다. 여기서 기다려. 내가 처리할게. 지은은 그녀를 붙잡았다. 같이 가. 혼자 두지 마. 서연은 웃었다. 당신이 있어서 강해질 수 있어. 그녀는 무전기로 경호원에게 지시했다. 총격전이 벌어졌다. 지은은 벙커의 모니터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피가 흘렀다. 누군가 다쳤다. 서연아. 제발. 그녀의 기도가 밤을 채웠다. 전투가 끝난 후 서연은 상처 입은 팔을 감싸고 돌아왔다. 이겼어. 그놈들 잡았어. 지은은 그녀를 껴안고 울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서연은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 이게 우리의 사랑이야. 함께라면 이겨. 며칠 후 그들은 계획을 세웠다. 지은의 증거를 국제 언론에 유출하기로. 서연의 연결망을 통해 BBC와 NYT에 자료를 보냈다. 이제 김태호는 끝장이야.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반격이 왔다. 김태호가 서연 그룹 주식을 매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주가가 폭락했다. 서연의 이사회가 소집됐다. 회장님, 이건 자살 행위예요. 이사들이 소리쳤다. 서연은 단호했다. 진실이 돈보다 중요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세요. 지은은 회의실 밖에서 기다렸다. 서연이 나오자 그녀를 안았다. 당신 덕분이야. 나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텐데.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매일 아침 서연은 지은에게 키스하며 일어났다. 오늘도 함께. 지은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영원히. 하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언론에서 서연의 수상한 동거인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동성애라는 단어가 슬쩍 언급됐다. 지은은 상처받았다. 우리가 잘못된 걸까? 서연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 이건 사랑이야.
문화가 변할 거야? 우리가 앞장서서 그 말에 지은의 마음이 녹았다. 폭로가 터졌다. 국제 언론이 김태호의 부패를 보도했다. 한국 내에서도 파장이 컸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지은은 증인으로 불려나갔다. 서연이 곁을 지켰다. 두려워 마, 내가 있어. 법정 안. 김태호의 시선이 지은을 노려보았다. 내년 때문에 그의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증언했다. 김태호 의원은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어요. 자료가 공개되자 청문회장은 소란스러워졌다. 김태호는 체포됐다. 플래시가 터졌다. 지은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승리였다. 하지만 승리의 대가는 컸다. 지은의 가족이 위협받았다. 어머니가 전화로 울었다. 지은아,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지은은 눈물을 삼켰다. 엄마, 이게 내 길이야. 서연은 지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시골 마을에서 그녀는 무릎 꿇고 사과했다. 지은 씨를 지켜주지 못한 점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하지만 내 눈빛 보니 진심이네. 그 인정에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가족의 문턱이 열린 순간이었다. 언론의 관심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서연 그룹 후계자와 기자, 금지된 사랑, 헤드라인이 나왔다. 한국의 보수단체가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망친다. 그 소리가 저택까지 들려왔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떨었다. 우리가 괴물이 된 기분이야. 서연은 지은을 끌어안았다. 아니, 우리는 희망이야.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 파트너 지은 씨와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국 사회가 포용적이 되길 바래요. 그 발언은 충격을 주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LGBT 커뮤니티가 응원했다. 서연님, 고마워요. 지은과 서연의 일상은 변했다. 그들은 공공연히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강남 카페에서, 한강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언니들, 멋져요. 변화의 물결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김태호의 동료가 복수를 시도했다. 지은의 차에 폭탄이 설치됐다. 폭발 직전 서연의 경호원이 발견했다. 지은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살았어. 다행이야. 지은은 약하게 웃었다.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어? 회복 기간 동안 그들은 더 가까워졌다. 서연은 지은에게 한국 전통 춤을 가르쳤. 부채춤처럼 우리의 사랑도 우아하게. 지은은 웃으며 따라했다. 밤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의 첫사랑, 남자였지만 배신당한 이야기. 그 후로 여자만 봤어요. 당신처럼 강한 사람. 지은은 자신의 혼란을 고백했다. 대학 때 룸메이트와 키스한 적 있어. 하지만 두려워서 숨겼어. 서연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이제 숨기지 마. 나랑 함께. 김태호 재판이 시작됐다. 지은은 증언대에 섰다. 그는 나를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승리 후 서연은 지은에게 청혼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반지를 꺼내며 지은아, 평생 함께할래.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응, 사랑해. 이 키스가 강바람에 흩날렸다. 그들의 결혼은 한국 LGBT 역사에 남을 사건이었다. 소규모지만 지지자들로 가득 찬 예식장. 한복 차림의 두 여인.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목사가 말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상징적 서약이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축복했다. 행복하세요, 내 딸들아. 결혼 후 그들은 서연그룹의 사회공헌 재단을 만들었다. LGBT 권익 보호를 위한. 지은은 대표가 됐다. 이 사회를 바꾸자 그녀의 연설이 뉴스를 장식했다. 젊은 레즈비언들이 모여들었다. 언니들 덕분에 용기를 내요. 하지만 행복에도 시련이 있었다. 서연의 어머니가 반대했다. 재벌가에서 이런 스캔들, 서연은 맞섰다. 엄마, 이게 제3이야. 어머니는 결국 포기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지은의 임신 소망이 생겼다. IVF를 통해 아이를 갖기로. 우리 아이는 강해질 거야. 서연이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미래지만 희망이었다. 일상은 로맨틱했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잡고. 여기서 늙자. 지은이 말했다. 서연은 웃었다. 응, 영원히. 한국 사회가 변했다. 그들의 영향으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과 서연의 사랑이 촉매제였다. 언론이 썼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저택정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이 모든 게 꿈 같아. 지은이 말했다. 서연은 그녀를 안았다. 현실이야. 우리의 현실.